주말 오후 도서관은 평일보다 조용했습니다. 반납 데스크 뒤편에서 지연은 책 등의 번호를 확인하며 서가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한 권, 두 권, 익숙한 손놀림으로 책을 분류하는 동안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잠깐 귀를 기울였지만 바로 고개를 들진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엔 산책 삼아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걸음이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가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데스크로 다가오는 것도 아닌 그저 멈춰 서 있는 기척. 지연은 손에 쥔 책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은 중년 남자가 도서관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서가를 훑다가 데스크 쪽으로 옮겨지다가 그리고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고 지연은 손에 쥔 책 등을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익숙한 윤곽.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25과 지금의 50 중반이 자꾸 겹쳐졌다가 어긋났습니다. 확신할 수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없는 묘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그 억양, 그 높낮이. 30년 전 부르던 그 말투와 비슷했지만 목소리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맞지요? 확신하려는 듯 그러나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나야 지연아. 지연은 들고 있던 책을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숨을 길게 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오래됐네요. 성민은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음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용히 표정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데스크 앞에 서서 지연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지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랬구나. 성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칫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안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 책장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성민이 시선을 살짝 내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지연은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아직 2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요. 성민은 짧게 고맙다라고 답했고 지연은 동료 사서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한 뒤 두 사람은 도서관 출입문을 나서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성민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지연의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늘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수학과 영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상담 시간에 지연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째는 지금 상태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고 지연은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명문대 다니는데 과외 경험도 좀 있대요.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 조카가 바로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은 처음 만나는 날 청바지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지연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반듯했고 안경 너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함, 그리고 부드럽지만 정확한 말투. 안녕, 지연아. 나 성민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지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성민은 지연의 방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틀린 문제에 빨간 동그라미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한숨을 쉬거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씩 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 속에 작은 불을 켜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느낌. 그건 지연에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성민은 수학 문제만 풀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수학만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영어도 알려주고 독서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아, 책 읽을 땐 밑줄 그으면서 읽어봐. 나중에 다시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가끔 자신이 읽던 수필집을 건넸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다른 책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 지연아,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 그 말투와 시선은 지연에게 난생 처음 특별함이라는 감정을 주었습니다. 과외날이 다가오면 지연은 마음이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편한 스웨터를 살짝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괜히 머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성민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하고 물을까봐 일부러 밝은 표정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과외가 끝나고 지연의 어머니가 간식을 내왔습니다. 책상에 마주 앉아 과일을 먹으며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학교에서 같은 과 선배를 만났거든. 성민은 사과 조각을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형이 작년에 결혼했거든. 신혼집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래. 여자 쪽에서 집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성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웃음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형이 그러더라.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천천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나? 성민은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부러워요? 응, 솔직히 부럽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성민을 보며 지연은 가끔 마음 한편이 조용히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연은 성민과 같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민 옆에 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곳엔 가고 싶었습니다. 성민의 과외를 받으며 성적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지연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긴 하지만 별로 알아주지는 않는 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서울이잖아 하며 기뻐했지만 지연은 성민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괜히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저 문헌정보학과 붙었어요.
오, 축하해. 잘했다, 지연아. 성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성민 같은 사람 옆에 서기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성민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대학 생활 어때? 재밌어? 네, 괜찮아요. 선생님은요? 짧은 안부만 오갔습니다. 가끔 성민이 식사를 제안하면 지연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티나게 긴장했습니다. 성민이 대학 생활에 대해 물으면 시큰둥하게 짧게 대답했고 표정은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웃으려 해도 입가만 살짝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저러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돌아가는 길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자꾸 얼어붙을까? 발걸음은 무거웠고 자책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사법고시 공부 시작했어. 앞으로 좀 바쁠 것 같아. 지연은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그 뒤로 문자는 더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당연하게도 1차 붙었어.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2차는 언제예요? 6월 말쯤이야. 지연은 그 날짜를 다이어리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6월이 되고 2차 시험 일주일쯤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떡집을 찾아가 합격 기원떡을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민이 사는 곳 근처까지 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근처에 왔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잠시 후 성민이 후드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떡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꼭 잘 되실 거예요. 성민은 상자를 받아들며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진짜 고마워. 그 말엔 더 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한 어정쩡한 감정이 묻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하고 돌아섰고 성민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떡 선물을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연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다정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사람이라며 만족스러워했고 지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연은 사서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도 맞벌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초반엔 평온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여유로운 생활. 지연은 출근하고 퇴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딩크를 고집했습니다.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애를 가져야 해? 지연이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선을 그었습니다. 난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애한테 무책임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단호했고 지연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연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고 남편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낳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그래.
딸이 태어난 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출산 휴가가 끝나고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지연은 퇴근 후 집에 오면 곧바로 딸을 안아 올렸고 밤늦게까지 수유와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달랐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고 저녁엔 친구들과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엄마가 달래야지 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오잖아. 그럼 애는 너가 더 봐줘야지. 지연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은 점점 메말라갔고 집은 점점 더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연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지연이 가졌습니다. 지연은 일을 하면서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고 퇴근 후엔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반면 성민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성화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선자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었고 부모님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민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만나도 어색했고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서 성민은 다음 만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민은 법무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고 주말엔 조기축구도 하고 가끔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나름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벼운 만남은 몇 번 가졌지만 오래가지는 못한 인연만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책을 읽다 잠이 들 때면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계속 혼자가 되는 건가? 외롭진 않았지만 가끔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고요한 외로움만큼은 비슷한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공기엔 아직 햇빛이 남아 있었고 거리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망설인 후에야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아직 혼자야. 가볍게 툭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은근히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대답을 기다리듯 지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앞쪽 바닥만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성급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고 숨을 들이켰을 뿐 한동안 옆에서 가만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거든요. 성민이 지연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눈빛엔 놀라움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오래전에 이혼하고요. 그냥 혼자 지냈어요. 성민은 걸음을 아주 조금 늦췄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느린 숨.
둘 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지연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딱히 미소도 슬픔도 아닌 표정으로. 성민은 몇 걸음 뒤에서 지연의 옆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그 시선엔 놀라움, 안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 아주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말 대신 천천히 손목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재촉이 아니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지연은 가볍게 손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성민은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지연도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을 조심하는 듯한 움직임.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민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을 때 성민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그저 그곳에.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조명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반쯤 누워 넷플릭스로 영화를 고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모컨으로 화면을 일시 정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왔어?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조금 늦었지? 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엄마를 찬찬히 봤습니다. 오늘 엄마 표정이 어쩐지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엄마 얼굴이 좀 좋은데? 지연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다가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옛날에 아는 사람을 봤어. 딸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 고등학교 친구야? 지연은 잠시 웃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생 때 잠깐 마음에 뒀던 사람? 헉? 처음 듣는데? 엄마 첫사랑? 지연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딸은 완전히 흥미가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 오랜만에 보니까.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묘했어. 설렜다기보다 그냥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볼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엄마는 지금 이 생활이 참 좋아. 불편한 사람도 없고, 걱정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설레긴 했잖아. 지연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딸의 손등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응. 설레긴 했지. 근데 그게 꼭 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딸은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지연은 딸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좋아. 둘은 말없이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시정지된 영화 장면이 흐릿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딸은 재생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엄마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